안녕하세요. 환경보건학과 건강한 공기를 마시자 팀입니다. 저희는 성면을 포함한 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과 분석법 연구에 대한 주제로 발표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기대 효과 순서입니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성면은 섬유 형태의 규선암계 광물로 맥성면, 청성면, 갈성면, 트레모라이트, 익티모라이트, 안소필라이트 6종류로 구분됩니다. 과거 성면은 불에 타지 않고 높은 내구성과 절연성을 갖는 등의 특징으로 슬레이트, 텍스, 시멘트 등 다양한 건축자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어 현재는 모든 사용, 제조가 금지되어 있는데 국제암연구소 IARC는 성면이 포함된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그룹 1의 발암물질이라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성면이 사용된 건축물이 남아있으며 건축물의 노화로 성면이 공기 중으로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10과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2.5로 구분되는 흡입성 먼지를 뜻합니다. 미세먼지는 그 자체로도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세먼지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인체 위해성을 나타냅니다. 국가산업단지, 대규모 제철소 주변 주민들은 공장 가동 등의 이유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주변 대기의 미세먼지에 대해 조사하고 성면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는 총 3단계로 나눠져서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 슬레이트와 텍스 시료를 포집하여 서로 다른 전처리를 수행, 성면 개수에 더 용이한 전처리 방법 선정 및 각 시료의 성면 함량 산출입니다. 전처리 방법에 따라 각각 A처리군, 회화 후 염산 처리, B처리군, 회화 없이 왕수로 산처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포인트 개수법을 이용하여 성면 개수 및 관찰자 간의 RSD를 산출하였습니다. 직접 수행한 성면 개수 데이터 결과와 기존에 진행된 연구의 A처리군, C처리군, D처리군의 방해물질 제거에도 함께 비교하였습니다. C처리군은 회화 후 왕수로 산처리를 진행한 것이고 D처리군은 흑연 블록산 순환 포집 장치를 이용하여 왕수로 산처리를 진행한 것입니다. 각각 왼쪽은 도가니를 이용하여 회화하기 위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흑연 블록산 순환 포집 장치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여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와 거리 간의 상관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에어코리아에서 제공되는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사용하여 상관성 분석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의 지붕 위와 물바지에서 포집한 먼지의 성면 함량 산출입니다. 각 시료를 A, B, C, D로 나누어 슬레이트 지붕 위 퇴적물,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건물의 물바지 퇴적물, 덧대기가 설치된 건물의 지붕 위 퇴적물, 덧대기가 설치된 지붕의 물바지 퇴적물로 구분하여 시료를 포집하고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면 개수는 포인트 개수법을 이용하여 개수 진행하였습니다. 각 사진은 실제로 시료를 포집하러 갔던 집의 지붕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A, C, D 처리군의 회화 후 방해물질 제거율, 산 처리 후 방해물질 제거율, 방해물질 제거율 합계를 나열하였는데 D 처리군의 경우 회화가 진행되지 않아
산처리 후 방해물질 제거율이 높게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교는 방해물질 제거율을 합계로 진행하였습니다. A, C, D의 각각 방해물질 제거율 합계의 평균 표준 편차를 보시면 슬레이트의 경우 A 28.8, C는 26.43, D는 30.5. 텍스와 슬레이트 둘 모두 비슷하게 흑연 블록산 순환 포집 장치를 이용하여 방해물질을 제거한 경우 제거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성명 계수 결과입니다. 슬레이트 1, 2, 3과 텍스 1, 2, 3의 각각 서로 다른 전처리 A군과 B처리군의 계수 결과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RSD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실제로 성면을 분석하며 현미경의 사진을 찍은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용한 포인트 계수법의 포인트를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망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상관성 분석과 계절, 거리별 미세농도의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PM10과 PM2.5를 각각 분류하여 상관성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여수 공단과의 거리가 멀수록 PM10과 PM2.5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10km 이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로는 상대적으로 봄, 겨울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여름과 가을에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에서 포집된 먼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각각 시료의 성면 함유량은 다음과 같았고 성면 계수를 진행한 결과의 평균과 표준 편차, 상대 표준 편차를 나타내었을 때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슬레이트의 경우 약 10% 정도, 슬레이트 지붕 위 태적물의 경우 약 10% 정도의 성면 함유량을 보였고 슬레이트 지붕 물바지 퇴적물의 경우 약 2에서 3% 정도의 함유량을 보였습니다. 덧대기 시공이 된 가옥의 경우 성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로 저희가 성면을 분석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면 전처리 진행 시 기존 방법보다 흑연 블록산 순환 포집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 높은 방해물질 제거율을 보였고 슬레이트는 왕수로 전처리한 경우 RSD의 변동폭이 적었고 텍스는 염산과 왕수 두 가지 방법 모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상대 표준 편차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전처리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한 흑연 블록산 순환 포집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우수한 전처리 방법이라 사용됩니다. 산단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산단과의 거리에 반비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많은 양의 성면이 비산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덧대기를 시공한 경우 성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성면의 유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방법의 전처리를 통해 흑연 블록산 순환 포집 장치의 사용 방법. 둘째, 입체 현미경과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한 성면 표본 제작 및 치료의 개수 방법. 셋째,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방법 및 통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넷째, 펌프를 이용한 퇴적물 시료의 포집 방법.
학생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학습하였고 이를 통해 여러 기업체에서 원하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